요건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그런 요건들 어떤 분야냐 이게 이제 그 코이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때 그 산업 디자인 분야, 서비스 분야냐 아니면 이제 이공계 기술 분야냐 이런 구분을 하는 안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보통은 나중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그럼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건들을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코이타에 들어가시면 인적 요건이 뭐고 물적 요건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디자인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 그러니까 뭐 제조업, 뭐 기술 기업 뭐 이런 데들이 아닌 이상은 이제 결국에는 예, 그런 연구소, 어쨌든 이공계 계통의 연구소가 아닌 거잖아요. 뭐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공계가 당연히 필요가 없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도 당연히 가능하고 학사 이상이면 뭐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따라서 이제 비율적으로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뭐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자격증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면 된다. 뭐 2급 이상 자격증, 2급 자격증을 가졌다면 마찬가지로 전문학사처럼 뭐 2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주업종, 예, 매출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가 이제 일치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연구 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조직도도 집어넣어야 되고, 예, 뭐 회사의 건물의 이제 모양,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뭐 건축물 관리대장도 집어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직도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전담요원이라는 게 연구에만 전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생산, 판매, 영업 등의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뭔가를 이렇게 뭐 유통을 하는 회사든 만드는 회사든 예, 연구원만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연구전담 요원이 연구만 할 수 있겠냐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외에 연구원만 있다면 예, 애초에 인증하면 집어넣으면 예, 반려 나옵니다. 반려.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팁이 뭐냐면 연구보조원이에요. 예,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인적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연구소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 예, 자, 그죠? 관리 직원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연구소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 상주 근무해야 돼요. 연구소나 전담부서 안에. 그 다음에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이런 사람들은 예,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나 전담부서 내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부서 안에 또는 연구소 안에는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이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예, 근데 연구 인적 요건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다라고 하면 연구보조원을 집어넣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문제 소지가 있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구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기본적으로.
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시근로자가, 예,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연구원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상시근로자가 뭡니까? 예,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그 사회보험료들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이 10% 초과 보유자가 임원인 경우에 예, 연구원이라면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은 될 수 있지만 그 회사가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 10% 이상 초과 보유한 임원이 연구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가끔 가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구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하고 연구부서 차이점이 있겠죠. 아까 이제 물적인 요건의 차이도 있었고, 인적인 요건이 이제 연구원의 숫자, 그런 차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참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집어넣죠. 뭐 조직도도 만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디자인 연구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잘못해갖고 거기다가 오타로 디자인 연구소라고 쳤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려가 아니라 이제 그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구 전담부서 간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다. 연구소는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기술연구소, 연구센터 이런 식의 명칭을 써달라는 뜻이에요. 전담부서는 연구개발팀, 연구팀, 개발팀, R&D팀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판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도 무슨 연구개발팀에 대한 뭐 조직도 무슨 연구개발팀 신청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 보완이 나옵니다. 보완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원제도는 전담부서는 예, 일부 그 연구소용 그 부동산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지방세 감면이 되기도 합니다. 예, 연구전담부서는 아니고요. 연구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소. 예. 그리고 병역특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전담부서는 병역특례가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혁신 지원제도 활용 불가하기에 예. 연구소용 부동산 매입 시에 지방세 감면도 안 되고 예. 전담부서는 전문 연구원 제도도 활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연구소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연구소여야. 예. 그 다음에 선설립 후 신고책이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설립하고 나서 후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첨부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전에는 아니면 요청을 할 때 그 기관에서 그 뭐라 그래요? 내부 문서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연구소로 발령이 났다라는 것에 대한 어쨌든 내부 기록, 내부 문서를 보내달라는 그러니까 그걸 저희도 아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4월 뭐 오늘자 4월 12일자로 연구소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문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설립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면서 작년 올해 1월 1일, 1월 2일부로 연구소 발령을 명함해서 그런 어쨌든 품위서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냥 첨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뭐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괜히 그런 거 나오면 불편하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제출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데 또 막상 하려면 서류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쫙 받고 쫙 만들어서 한 번에 가서
어차피 그 그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갑니다. 그 업체에 가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미 다 갖춰놓고 또 준비하라고 해놓고 가야지. 그거 만든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도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요만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묻고 해서 준비를 해갖고 가서 그날 바로 입력하고 준비해서 바로, 예, 추가 그 준비 서류 거기다가 업로드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공인인증서가 들어가니까, 예,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